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금요일 시장 우리 증시에는 훈풍이 불어들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도 9거래일 만에 840포인트 선에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주도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까지 이렇게 대형주들 중심으로 이름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대형주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9% 넘게 이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도 6.8%가량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만큼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증권사들 중에서 제시를 했던 목표 주가 중에 가장 높았던 수준은 9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최저 수준도 7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이 삼성전자를 향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급 특징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따라서 3.32% 강세 흐름을 나타내며 68,4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외국인이 이거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일 금요일 시장에서도 큰 폭의 매수세가 집계가 됐고요. 700만 주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엇갈린 양상을 나타내면서 7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냈는데요. 4월 7일 이후 최대치로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3.95%로 4%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며 97,3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60원 선을 돌파하며 5년 평균 주가를 돌파해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추세를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라고 짚어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한미반도체도 비슷한 수급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21.55% 상승한 25,9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그룹주들도 일제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주가 자체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2.26% 하락한 36만 4,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포스코퓨처엠도 2.2% 하락한 31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렇게 주가 자체는 약세를 나타냈지만 목표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뛴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포스코퓨처엠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주들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는 약간은 다른 수급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반도체주들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와 반대로 매도 물량을 출회하는 종목들이라면 포스코 그룹주들은 외국인들이 연이어 매도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하락이 둔화가 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재고 소진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또 고객사 수요가 되살아날 조짐이 보인다. 이런 세 가지 포인트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한 글로벌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낸드 플래시 기업인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기대 효과가 상당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협병이 되면서 시장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합병 이후에는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것이라는 증권가의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키옥시아의 지분에 4조 원을 투자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합병이 성사가 된다면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 또한 상승할 것이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4% 넘게 급등했다는 점과 일본에 5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투입을 해서 생산 설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는 점까지도 국내 증시에 수혜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만에도 디램 공장을 갖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현재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고려를 했을 때 국내의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풀이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이고요. 서울반도체, 에코프로, 데모, 자이겔과 현대에버다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급등을 했는데 그중에서 서울반도체가 7.83% 오른 12,940원을 기록을 했고요.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반도체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 에코프로와 자이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이 반도체를 향한 시선이 나쁘지 않고 이 업황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주는 그와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2차전지를 향한 전망은 약간은 흐릿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전지가 유럽 시장에서 중국에 역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번지면서 에코프로의 주가 5.84% 하락한 53만 2천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또 한 번 하향 조정했는데요. 1%포인트 하향 조정을 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데모와 현대에버다임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또 이름을 올렸다는 점 체크해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자이글이 11.78% 올랐는데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고 있습니다만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추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2차전지 리튬 인산철 LFP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 전날에도 자이글은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금요일 시장에서도 자이글이 11.78%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데모가 20.79% 상승한 15,69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자이글의 경우 11.78% 오른 22,3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날 원 장관이 쿠브라코프 장관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재건 사업 규모는 10년 동안 최대 9,832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로 봤을 때 약 1,200조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전쟁 복구 수요가 국내 건설 장비주를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 평가를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복구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재건이 본격화될 경우 건설 장비 등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모가 20.79%, 그리고 현대에버다임이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또 오늘장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들이 있을지 또 특징주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가장 지난주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쪽에 비중 확대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지난주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바로 AI 그 반도체인 것 같거든요. 그 반도체의 어떤 슈퍼사이클에서의 그 AI가 어떤 새로의 수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붙으면서 지금 미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금요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 AI 그 버블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AI로 인해서 그 S&P 500이 한 30% 정도 이익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AI 시장에 대해서 지금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섹터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유독 좀 수급이 집중되는 게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그런 시그널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홍콩계 롱숏펀드 쪽에 그 롱숏 전략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롱을 치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트홀딩스, 포스트퓨처엠 요 4개 종목 중심으로 LF 포함하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숏을 친다 그러면서 롱숏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수급도 그렇게 지금 일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계 그 증권사로 판매가 되는 이제 CLSA에서 그런 수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대체로 이제 반도체 실적 바닥 2분기를 보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 감사론이랑 공급 그 과잉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라는 여러 전망도 좋은 얘기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도 재고폰 평가 손실이 크게 덜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들 봤을 때는 업황 바닥은 분명히 맞고 수출 데이터도 바닥을 찌르는 모습이 나타나서 분명히 그 주가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 맞는데 다소 좀 그런 바닥론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올라간 측면도 있고 여기에는 그 홍콩계 그 롱숏 펀드의 수급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반도체 대장주 간의 지금 롱숏 게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부장 연결을 통해서 수급 특징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전주는 반도체가 힘을 이끌었던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삼성전자를 이창원 부장께서 짚어주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RBW, 셀바스 헬스케어, 바이오니아,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마이크로투 나노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장 상단에 위치한 RBW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컨텐츠 X가 첫 투자 유치에 130억 원을 유치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컨텐츠 X는 엔터업계 IT 솔루션 기업인데요. 국내 벤처 캐피털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 관련 사업 모델을 선보이면서 국내 IP 시장 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RBW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에 투심이 몰리면서 시간외에서 7.05% 상승했고요. 17,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셀바스 헬스케어는 AI 관련주입니다. 애플이 챗 GPT를 시리와 접목을 시켜서 아이폰에서 서비스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에 AI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6.41% 상승하면서 7,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회사인 셀바스 AI도 1.61% 그리고 마음 AI도 1.11%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5.04% 강세를 보이면서 54,2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5월 10일에 보도됐던 뉴스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아마존에 탈모 화장품을 납품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요일장이 5월 19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바이오니아 5.04%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래생명자원도 4.05% 상승으로 지금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전일장에서 사료값이 폭등했다는 그런 기사에도 불구하고 지금 4%대 약세를 보였고요. 시간외에서는 다시 한번 4%대 추가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마이크로투 나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시험 성공 소식에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브레이크 반도체 센서 생산 사실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장에서도 15%대 급등하며 마감한 종목인데 시간외에서 추가적으로 3.75% 상승했고요. 2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RF세미, EV 첨단 소재, 데모, 현대 에버다임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다이나믹 디자인과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다이나믹 디자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라는 공시에 지금 시간외에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은 10%대 하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관련된 종목으로 EV 첨단 소재도 3.91% 하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징주로 잠시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F세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세미는 정규장에서 40억 규모의 LFP셀 제품 공급 계약 공시를 띄우면서 본장에서 최고 14%까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종가는 4%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시간외에서는 4.09% 빠지며 19,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는 현대 에버다임과 지금 데모가 순서대로 지금 자리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미나 앵커가 말씀해 드린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MOU 체결 소식에 시간외에서도 목요일 날 시간외부터 지금 상승하기 시작해서 금요일장에는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는 본장에서 20%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7%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시간외에서는 우크라이나 MOU 체결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데모는 2.10% 하락했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1.59% 하락했고요.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현탄 메탈과 유신까지 1%대의 시간외에서 하락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의 공시로 인해서 지금 다이나믹 디자인은 시간외 하한가, EV 첨단 소재는 시간외에서 3.09% 하락했는데요. 다이나믹 디자인 살펴보시면 정규장에서는 0.53% 등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외에서는 10%대 하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8,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철회 공시 때문에 이렇게 시간외에서 약세로 마감을 한 건데요. 철회의 사유는 증자대금 미납입과 이행 여부 확인 요구에 대한 미답변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유상증자의 목적은 경영 목적의 달성과 재무 구조의 개선을 위함이었고요. 이 유상증자가 제대로 납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EV 첨단 소재에서 제이컴 홀딩스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도 3%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요즘 가장 핫한 또 테마 섹터가 아마 피프티 관련 테마인 것 같고요. 그 RBW가 관련 테마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한 6%의 강세가 나왔었는데, 일단 RBW는 많이 아신 것처럼 마마부가 소속된 이제 그 기획사인데, 세계는 이제 마마부가 데뷔 이후에 첫 월드 투어 마이콘을 좀 진행하고 있어서 16일부터 시작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시작으로 해서 애틀란타, 시카고, 오클랜드, 미국 이제 9개 도시를 이제 쭉 이제 순환을 공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룹 키드 같은 경우도 이제 6집 앨범 나와서 23일 날 컴백을 하고 또 11개 만에 이제 앨범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이제 관련 그 멤버 4세대 이제 그 그룹인 이제 원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응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회사 내용이 이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주가를 움직였던 거는 그 자회사 콘텐츠 X가 뭐 피프티 큐피드의 글로벌 마케팅을 대행한다 이 설이 있거든요. 그 이채연의 그 녹 같은 경우도 같이 두 개를 같이 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저는 좀 더 사실 확인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뉴스에 나왔던 것들이 그 콘텐츠 X가 최근에 130억 규모의 그 시리즈 A 투자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 정도 내용이 있었는데 뭐 다른 것보다도 주가 움직인 거는 그 피프티 관련된 요 큐피드 테마로 엮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가 어쨌든 그냥 단순 테마로만 보시는 정도로 좀 보시겠고, 오늘 갭상승 크게 뜨고 하면은 여기서는 따라 붙는 것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좀 매도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RBW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RBW에 대해서는 이창원 부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갭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조금 차익을 얻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오늘 개장 후에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지치는 월요일장이 시작이 될 텐데요. 월요일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